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대한민국 구급 공무원 과학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님 여러분들에게 BJ 사이메스가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 자, 오늘 해결해야 될 부분은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이에요.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빨리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유전자와 염색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 참조교재에 있을 겁니다. 유전자와 염색체. 자, 염색체라는 게 뭐냐? 자, 갈게요. 바로 갈게요. 염색체라는 게 뭐냐? 이쪽 좀만 가겠습니다. 염색체가 뭘까나? 염색체가 뭘까나? 자, 염색체라는 거군요. 왜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냐? 염색이 가능한 개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염색체라는 건, 자, 땡글님 가서 저 유튜브 잠깐 보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유튜브 가서 보시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갈 거예요. 검정기 부분. 아시겠죠? 자, 염색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쉽게 갑시다. 자, 염색약으로, 그러니까 식물세포의 염색약은, 아세트산 카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세포의 염색약은 뭐가 있냐면요, 메틸렌 블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거의 대부분이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염색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신호대 김치국물이 떨어졌을 때 아주 잘 드러나 보이죠. 그쵸? 그래서 따라서 염색이 필요한데, 그 염색약을 사용해서 염색이 가능한 개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염색체. 즉, 염색약의 반응을 통해서 염색약에 의해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염색이 가능한 개체들. 아시겠죠? 그래서 염색체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유전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들을 염색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염색체라는 거는요, 염색사가 응축돼서 생긴 개체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염색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바로 뭐다? 염색사라는 얘기예요. 염색사가 결국은 실사자죠. 자, 실의 형태로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이렇게 뜨개질 하듯이 꼬아가지고 염색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염색사가 염색체를 만든다. 그럼 염색사가 뭔지는 좀 알고 가야 되죠? 오케이? 염색사가 뭐냐? 염색사가 뭐냐? 실사자입니다. 실사자. 염색사가 뭐냐? 자,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DNA와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염색사는 DNA. 물론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핵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주로 간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이간자. 분열과 분열의 사이간자. 아시겠죠? 핵 속에, 즉, 간기에 DNA,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와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톤 단백질은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성단위는 뉴클레오솜이죠? 구성단위는 뉴클레오솜. 자, 구성단위는 뉴클레오솜. 가장 기본 단위체죠? 이런 것들을 뉴클레오솜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DNA 플러스 8분자의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8분자? 갑자기 왜 분자가 나오지? 8분자? 좋아요. 8분자의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 오케이.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되어 있구나, 라는 정도는 해석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DNA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트리플렛 코돈. 오케이. 그래서 트리플렛 코돈이라는 유전 암호 3개가, 즉 염기 3개가 오케이.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DNA를 합성하기도 하고, 또는 DNA에서 한 가닥이 떨어져 나오면 RNA인데, 그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뭐 나중에 가면 나오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염색체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죠? 염색사가 응축돼서 생긴 개체들. 아시겠죠? 근데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꼬여있죠? 오케이. 이렇게. 지금 실모양으로 그리는 게 염색사입니다. 실모양으로 그리는 게 염색사예요. 아시겠죠?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생긴 게 염색체다. 자, 그럼 요 놈이 염색사고요. 오케이. 염색사고, 요거는 동원체. 나중에 방추사가 달라붙는 거죠. 방추사가 달라붙는 거. 방추사가 연결되는 부위. 여기가 동원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하나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나를 통틀어서 염색체라고 부른다. 염색체. 아시겠죠? 염색체라고 부른다. 오케이? 콜. 어렵지 않아? 좋아요. 자, 이게 염색체의 구조인데, 문제는 동원체는 아까 방추사가 연결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동원체로 붙었기 때문에, 동원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은 잘 보셔야 돼. 요 녀석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돼. 이거는 염색체 한 개로 해석해야 됩니다. 한 개로 해석해야 돼. 한 개로. 어떤 그 학생들이나 또는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자, 이거 두 가닥 있으니까 염색체 2개 아니냐? 2개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2개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한 개예요. 무조건 한 개예요. 붙어있으면 한 개예요. 붙어있으면 한 개야. 붙어있으면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붙어있으면 한 개.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방추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방추사가 양쪽으로 달라붙어서 어떻게 되느냐? 잡아 당기죠? 그럼 여기가 툭 끊어지는 거예요. 툭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뭐야? 너희 둘은 나중에 분리될 개체구나. 분리되어야 할 개체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분체라고 부릅니다. 분체.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체. 그러면 너희들 염색체였는데, 그러면 너희도 염색 가능하니? 네. 우리도 염색이 가능해요. 우리도 염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염색 분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리될 개체. 그러니까 세포분열 시에 분리될 개체.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염색 분체. 그러면 염색 분체는 몇 개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2개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2분 염색체. 오케이? 2분 염색체. 여기가 끊어져요. 아시겠죠? 끊어져서 나중에 보세요. 만약에 이게 끊어져가지고 이런 모습이 돼버렸다. 자, 보세요. 이게 끊어져서 이런 모습이 돼버렸다.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개의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개의 염색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몇 개라고? 염색체가 1개. 몇 개요? 염색체가 1개.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좀 옆으로 갈게요. 상동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상동염색체. 뭐라고요? 상동염색체. 자, 보세요. 상동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갈게요. 상동염색체. 자, 상동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요렇게 떨어져 있는 녀석도 상동의 관계가 됩니다. 오케이? 상동 관계가 돼요. 상동. 서로상 같을 동, 즉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의 한 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상동염색체. 그럼 이런 경우도 상동염색체고요. 예를 들어서 뭐야? 분리되기 이전 상태에, 자, 분리되기 이전 상태에 이렇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요 녀석들의 관계가
이 녀석들의 관계가 상동염색체다. 아시겠죠? 상동염색체. 오케이.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죠? 자, 뭐라고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다. 아시겠죠? 잠깐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다. 자, 그러면 상동염색체라는 얘기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잠시만요. 저기 그 컴퓨터 좀 조정 좀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는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 그러면 두 개야. 두 개가 한 쌍. 한 쌍에 두 개가 있는 거죠? 한 쌍에 두 개가 있는 거다. 그러면 상동이라는 얘기는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상동염색체는 상동염색체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항상 쌍 몇 개? 두 개. 아시겠죠? 두 개. 두 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루어진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로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오케이? 두 개로 이루어진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상동염색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고 한 쌍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닥이 또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네 개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상동염색체의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한 개는 두 개. 두 개라는 얘기는 아버지한테. 또 하나는 어머니한테 모계로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가 성립되는 거죠?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뭐가 된다? 유전된다. 오케이. 부모로부터 유전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유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전이라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유전이라는 건요. 자, 대립 유전자가, 자 보세요. 대립 유전자라는 녀석이 각각 분리되어서 수정되고, 즉 대립 유전자라는 녀석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대립 유전자라는 녀석이, 대립이라는 얘기는 우성과 열성의 대립 유전자들을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바로 갈게요. 키가 크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뭐가 있습니까? 키가 작다. 그러면 키가 크다라는 걸 라지 A로 보자. 그럼 키가 작다라는 얘기를 스몰 A로 보자. 오케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대립 유전자 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키가 큰 녀석들은 라지 A를 갖게 되는 거고, 키가 작은 녀석들은 뭐 스몰 A를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우열의 관계가 성립돼가지고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부분들은 유전에 가서 배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대립 유전자를 알파벳 형태로 표현하는 게 바로 대립 유전자 형입니다. 그럼 이런 대립 유전자 형은 어떻게 되느냐? 키라는 녀석으로 동일한 형질이죠. 키라는 녀석으로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항상 상동염색체의 같은 부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상동염색체에, 자, 다시 얘는 뭐라고요?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위치. 왜?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는 아빠한테 온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온 거기 때문에, 엄마가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아빠도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 아빠도 스몰 A, 엄마도 스몰 A니까 태어난 자식도 스몰 A니까 키가 작은 아이가 태어나겠네요. 그쵸?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워딩이 뭐가 있냐면, 핵상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핵상이라는 건 뭐냐면 개수예요. 염색체의 개수. 뭐라고요? 핵상은 뭐라고요? 염색체의 개수다. 자, 갈게요. 핵상이라는 건 뭐다? 염색체의
개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럼 사람은 오케이? 사람은 염색체의 개수가 자 보세요. 사람은 염색체의 개수가 46개예요. 46개인데 쌍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맞아요? 쌍으로. 그러면 두 개가 한 쌍이니까 46개라면 몇 쌍입니까? 23쌍이죠? 23쌍. 그래서 뭐다? 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핵쌍이라는 건. 두 개가 n쌍을 이룬 총 개수는 46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겠죠? 자, 두 개가 n쌍을 이룬 건 46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두 개가 n쌍을 이뤄서 46개라면 n, 나중에 이제 감수분열에 가면 배우겠지만 n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3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자, 중요한 건 미리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얘는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개념은 체세포입니다. 체세포. 얘가 갖고 있는 건 반감됐기 때문에 얘는 무슨 세포다? 생식세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23개로 반감돼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핵쌍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러면 체세포는 두 개가 n쌍이니까 상동관계네. 아이고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케이? 아이고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자, 다시. 체세포는 뭐다? 2n이기 때문에 두 개가 n쌍이다. 두 개가 쌍을 이룬다? 그럼 결국은 상동염색체로 관계. 상동염색체. 오케이. 근데 얘는 뭐예요? n이잖아요. 생식세포는 그러면 뭐다? 상동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얘는 상동관계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모식도를 하나 그려볼 테니까 그려보고 나서 보세요. 모식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있어요. 위로 좀 올라갈게요. 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 자, 얘는 네모, 동글, 별별. 그러면 여기 얘는 네모, 동글, 별.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네모, 쌍이죠? 아이, 좋아라. 좋다. 얘는 쌍이 성립되네요. 그럼 얘는 뭐다? 상동관계고. 그럼 이러한 유형은 체세포가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런 유형은 뭐예요? 쌍의 개념이 아니죠? 쌍의 개념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상동관계가 성립되지 않겠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생식세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두 개가 n쌍이더라. 자, 보세요. 두 개가 n쌍이더라. 그러면 핵쌍은 어떻게 표현해요? 두 개가 n쌍이더라. 몇 개요? 6개죠? 그럼 얘는 하나, 둘, 세 개. 자, 그러면 n이더라.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핵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뭐가 있다고요? 핵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핵형이라는 게 있어요. 핵형. 자, 핵형이라는 것은 염색체 내에 들어있는 오케이 모양과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양과 크기. 오케이? 자, 핵형이라는 건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 즉, 핵형이라는 건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형태. 아시겠죠? 왜 굳이 핵형이라는 걸 제시해야 되느냐? 보세요. 핵상이라는 건 수잖아요. 그죠? 수죠. 오케이? 수죠? 다른 생물체인데, 자, 다른 생물체인데, 수는 같을 수 있어요. 즉, 핵상이 같다. 이게 성립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다른 생물체인데, 자, 다시. 다른 생물체인데, 핵상이 같을 수가 있어. 수가 같을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핵상이라는 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같은 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왜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핵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수가 같다, 즉 핵상이 같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핵상이 같다고 하더라도 핵형이 다르면 다른 생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생물체라고 한다면 색상도 같아야 되고 무엇도 같아야 된다. 색형도 같아야 된다. 이거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핵형 분석을 통해서 이런 핵형의 분석을 통해서 유전 질환을 확인할 수 있죠. 뭐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유전 질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울게요. 아시겠죠? 유전 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색상과 핵형을 보고 유전 질환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는 아까 했죠? 사람의 염색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염색체 46개. 그죠? 46개. 46개인데, 자,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요. 이 중에 44개가 2N 44개죠? 2N 44개가 상염색체입니다. 2N 44개가 상염색체. 상염색체라는 얘기는 남녀 구분 없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남자도 눈 2개, 여자도 눈 2개, 남자가 콧구멍 2개, 여자가 콧구멍 2개, 남자 입 하나, 여자 입 하나, 남자 귀 2개, 여자도 귀 2개. 오케이? 그래서 모습상 남녀의 인체, 즉 사람의 구조를 보여주는 염색체가 상염색체. 그 다음에 한 쌍의 성염색체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한 쌍의 성염색체.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남자는 XY, 여자는 XX. 오케이? 요거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44 플러스 XX 하면 여자고 44 플러스 XY 하면 남자가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제 2차 성징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제 2차 성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일단 부분 녹화는 끝내고요. 부분 녹화는 끝내고 그 다음에 세포의 주기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러고 갈게요. 아시겠죠? BJ 사이메스는 항상 대한민국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하십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